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애널리스트 뷰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특히나 유통, 뷰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또 각각의 의견이 제각각인데요. 오늘 애널리스트 모시고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대형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형 마트는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팬데믹 국면에서 고가 물건으로 소비가 쏠리면서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여행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백화점 주가가 오른 건 아니니까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팬데믹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지급액으로 썼던 금액이 약 30조 원대를 이제 지급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15조 원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쪽 소비가 줄고 보복 소비 쪽으로 백화점으로 몰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 수요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그런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로 돈이 움직이면서 네. 백화점 쪽의 매출이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바라보는 뷰는 지난 2년 동안의 명품 성장이 워낙에 많이 좋았었다 보니까 그쪽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의류 쪽에 올라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의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1분기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조금 심각했던 달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성장세가 좋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9년도 이 정상 수요 대비해서 아직까지 의류는 회복을 전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 사실 백화점들이 약간은 코로나가 완화됐던 시점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의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익성이 또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백화점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만 놓고 네. 보더라도 백화점도 있지만 또 면세점도 품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면세점은 약간 백화점보다는 실적 성장이 좀 늦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보통 계획을 하실 때 뭐 한 2, 3개월 전에 보통 계획하시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지금 격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하반기쯤은 돼야 여행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는 대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봉쇄라든지 또 올림픽 때문에 물류가 약간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네. 보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면세점은 좀 저희가 기대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편의점이 편의점.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일단 앞서서 마트도 질문을 드려봤으니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네.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 이 부분이 또 꺾이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쪽 성장률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내식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네. 워낙에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고성장을 했던 그런 이커머스 시장,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이 침투가 많이 일어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숨고르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커머스 시장,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식 수요보다는 외식 수요가 늘어날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불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 네.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마트와 마트,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투자 의견은? 지금 저희 뷰를 봤을 때는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편의점이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분기 때 이제 유통업체들 모두 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다 네. 보니까 어닝이 좀 얇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대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상승이 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업태로는 편의점 꼽고 있고요.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하반기 쪽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통과 관련해서는 마켓컬리의 상장이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먼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금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에 받았던 프리-IPO 때 밸류가 이제 4조 원이었다 보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상장은 4조 원 이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있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액으로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3.3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4조를 넘어서는 뭐 6, 7조의 상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멀티플을 지금 PSR로 한 2배 정도는 줘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올해는 외식 수요가 증가할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2년 대비해서는 약간 불리한 영업 환경에 있는 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컬리가 하려고 하는 게 비식품 쪽을 좀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애호박 같은 거 구매하시면 보통 하나에 2,980원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숙박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단가가 30만 원으로 확 뛰니까 네. 이제 객단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려는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팔았던 뭐 프리미엄 식품 외에도 숙박 상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뷰티나 건기식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컬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이 이 프리미엄 식품을 판매를 맞아요. 신선하게 잘한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는 내용들도 좀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참고로 이제 아마존이 2006년에 프라임 멤버십 가지고 확장을 한창 했었을 네. 때 이제 PSR이 뭐 1.9배에서 2.0배였다. 요 정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컬리 상장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되겠고 드디어 좀 네. 앞서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편의점 뭐 자가진단 키트 요즘에 매출이 많아서 매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면은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네. 편의점 하면은 또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있잖아요. 네. 각각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BGF 리테일을 좀 더 선호를 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퓨어 플레이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편의점 사업만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의점은 2분기, 3분기가 최성수기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날씨가 좋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난 이제 코로나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은 작년 2분기 때도 코로나가 약간 좋아졌었다가 5월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네. 그 수혜를 못 누렸었고 그리고 3분기 때 최성수기 여름 시즌인데 이때도 코로나가 약간 좋아지려고 했었는데 7월 말부터 4차 대확산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한 1,000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모멘텀이 좀 약했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객단가 곱하기 이제 객수로 봤을 때 객수가 증가하는 건 뭐 자명한 내용이고 지금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P로 봤을 때는 지금 주요 품목들의 인상 나타났다는 네. 점.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가공식품, 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것들에 다 지금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주류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PQ로 봤을 때 지금 성장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지만 그렇죠. 편의점 외 슈퍼마켓 그리고 뭐 호텔이나 개발 쪽도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쪽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유동인구 늘어나면 편의점과 그리고 이제 호텔 쪽은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회복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온라인 쪽에 좀 투자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헬로네이처, 그러니까 BGF가 지분 들고 있는 업체 그리고 롯데온 같은 경우도 새벽 배송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 그렇게 좀 시장 내에서 재편이 되고 있는 업체들 빠지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 조금 이번에 더 속도를 내서 이 온라인 쪽에서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가겠다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적자가 좀 편의점이나 다른 좋은 사업 부문을 약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2, 3분기 유동인구 증가 및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수혜는 좀 BGF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당장에 최선호주는 BGF 네. 리테일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마트와 관련된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면세나 백화점, 뭐 지금 백화점 업체들이 다 면세, 현대도 그렇고 네. 신세계도 그렇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두 업체 모두 약간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아질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3, 4분기는 백화점 업종의 또 성수기다 보니까요. 날이 추워져서 이제 옷이 두꺼워지고 비싼 옷들이 잘 팔리는 시즌이다 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업체 중에서는 저는 현대백화점 좀 더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명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좀 낮은 편이에요. 신세계 대비해서.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명품이 좀 수익성이 일반 의류 대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백화점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바닥권에서 화장품주가 약간 네. 들썩이면서 네.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네. 화장품주도 사실 전망은 약간 뭐 화장품, 뭐 색조, 거기다가 뭐 OEM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각각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네.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에 좀 많이 먼저 움직였던 그런 업종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쪽이 약간은 성장이 좀 기대 대비 덜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올림픽 때문에 물류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면세점도 뭐 마찬가지 영향을 그렇죠.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가 작년에 베이스가 좀 낮다 보니까 실적은 저희는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파편화한다라는 게 가장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예. 화장품 업종 투자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과거 대비해서 브랜드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치고 빠지는 그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히트 상품들이 너무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대형 업체들로 하여금 기민하게 시장에 대응하기에 약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엊그저께 또 미국의 새로운 인디 브랜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잘하는 브랜드를 가져가되 이제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장은 M&A 통해서 붙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어서 화장품을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이제 립스틱도 많이 바르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네. 기대감. 근데 맞아요. 사실 그 전에도 많이 바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야외 활동이 느니까 좀 소비가 는다라고 봤을 때 그게 고스란히 기존 브랜드 업체들한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업체로 좀 분산돼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 뷰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탑픽으로는 어떤 걸 보세요? 제가 사실은 화장품 업종보다는 지금 유통업종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좋게 예. 보고 있어서 BGF 리테일 정도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타 업종 대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기대감이 컸는데 실제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편의점을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유통과 그리고 화장품 쪽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